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허리케인 라디오 가족관계 회복 프로젝트 우리 사이가 달라졌어요. 뭐가 정답인지 알 수 없는 일들 함께 소통해보는 시간입니다. 락밴드 백두산 보컬 청춘 응원가 주인공 가수 유현상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복장 멋있으십니다. 야, 그래요? 머플러에다가 역시 뭐 스타라 다르신 것 같아. 아, 감사합니다. 비싸요? 비싸요? 이거 비싼 거예요. 싸 보이는데. 유현상 씨가 아직 네. 머플러 하고 있으니까 좀 비싸 보여. 괜찮아요? 예. 이 몇 개 있는데 하나 드릴까요? 말씀을 하지 마시고 이따 끝나고요. 이거 말고. 알았어요. 자, 그리고 영화 B급 며느리 주인공 김진영 작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이 그러고 보니까 둘 다 검정 옷을 입고 나오셨네. 저는 이렇게 핑크로 포인트를. 소매는 또 핑크색이시구나. 예쁘다. 그 유현상 씨는 저 아내분 저 최윤희 씨하고 한 사찰에서 옛날에 이제 비밀 결혼을 하셨잖아요. 그 TV는 사랑을 싣고 다 나오는데 어제도 재방송 이 시간에 하던데. 근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게 그 비밀 결혼은 자리에 우리 가요 알고 가요. 그다음에 요즘 뭐 놀면 뭐하니에 이스타 나온 이건우 작사가 있잖아요. 이건우 씨요? 이건우 씨도 그 사찰에 같이 있었다면서요? 왜 그렇죠. 이건우 씨 거기 왜 가 있었어요? 그 친구 왜 왔나? 근데 저 이건우 씨는 이제 사실 제가 좋아하는 아주 정말 우리나라의 최고 작사가죠. 그렇죠. 아주 글을 보면 너무 아름답고 사실 그때 여자야라는 노래를 제가 저의 심정을 저의 마음을 이건우 씨한테 얘기하니까 이건우 씨가 글을 써줬어요. 작사를. 근데 이건우 씨하고 하는 작품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사랑을 받았죠. 뭐 곱비라는 노래도 이건우 씨고 그다음에 뭐 갈 때면 가라지 하는 것도 이건우 씨고 그다음에 뭐 갈 사람이라는 노래 또 여자야. 그 이건우 씨하고는 저런 그런 인연. 지금 저 유튜브하고 TBS TV로 저 사진 설명 좀 해보세요. 결혼 최윤희 씨하고 지금 사찰에서 결혼 반지 끼워주시는 거예요? 예, 그냥 그 결혼 반지가 아니라 그냥 커플 반지. 커플 반지. 그때 뭐 알겠습니다. 면사포도 없잖아요. 자, 4101 청취자께서 기다렸던 시간 너무 재밌어요. 네. 무엇이든 물어뜯어 보세요. 청취자께서는 유현상 형님 제가 아현동 한성고등학교 다닐 때 백두산 합주실 구경 갔었는데 사인을 안 해주셨어요. 왜 안 해주셨어요? 이분 언제 지금 저한테 지금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 모르겠는데요. 저 확실히 좀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보고 한성고등학교? 야, 자, 백두산 합주실이라는 데가 연습실 얘기하는 건가요? 네, 연습실. 한성고등학교 아현동 그 근처에 계셨나 보죠? 네. 연습실. 이게 몇 년 전 얘기예요? 이게 언제적 얘기예요? 그걸 저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자, 김지영 작가 남편분도 유현상 씨처럼 로맨틱한 부분이 좀 있으신가요? 로맨틱은 되게 저를 부를 때도 막 뭐 이렇게 막 다정하게보다 야 바보야 뭐 이렇게 부르는 거 더 선호하긴 하는데 근데 제가 좀 놀랐던 거는 원래 그 영화 B급 며느리 메인 타이틀 김창완 씨 곡을 하기 전에 남편이 골랐던 노래가 그 롤링스톤즈의 시저 레인보우라는 노래예요. 그녀는 무지개라는 노래인데 남편이 저를 무지개 같은 여자라고 하더라고요. 로맨틱하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무슨 뜻입니까? 무지개는 뭐 좋은 뜻이 아닐까요? 뭐 사라지는 여인이죠. 아주 다채로운 일곱 색깔 무지개다. 뭐 많은 분들이 제가 성격이 안 좋아서 저희 부부가 사이가 나쁠 거라고 어림짐작하시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저희는 8872님께서 김지영 작가 너무너무 똑소리 나요. 핵사이다입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자, 지금 우리 사이가 달라졌어요. 줄여서 우사다.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오늘 토론 주제는요. 이거예요. 청취자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자신이 돌봐주겠다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말라는 시어머니. 아이를 어머니께 맡긴다? 아니다. 나도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다입니다.
조연아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가 3살이 되자 나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했다. 전업주부이기에 그전까지는 아이를 직접 돌봤는데 3살 정도면 아이도 나와 떨어져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았고 무엇보다 엄마인 나보다 전문가의 교육을 받는 게 낫다 싶었다.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집 근처에 있는 한 어린이집을 보냈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얘, 너는 네 자식이 딱하지도 않니? 3살인 애가 뭘 안다고? 그래서 아이 교육도 그렇고 나도 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더니 네가 하는 게 뭐가 있다고 그러니? 집에서 노는 거 말고 더 있니? 그리고 애 보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니? 아휴, 라고 하셨다. 결국 시어머니는 자기가 가끔 아이를 봐줄 테니 어린이집에 보내지 말라는 통보를 하고 가버리셨다. 아, 내 아이를 내 뜻대로 어린이집 하나도 마음대로 보내지 못하는 이 현실이 너무 싫다. 네, 들어봤습니다. 김민정 작가, 먼저 물어볼게요. 며느리들이 정말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까요? 시부모님들이 기본적으로 그 며느리, 그러니까 손자를 우리 집안의 아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육아에 되게 경계 없이 이렇게 저렇게 간섭을 많이 하시죠. 네. 그 며느리들은 항상 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네. 어떻게 보세요, 유현상 씨는? 시어머니가 내가 키워줄게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저한테 저 무슨 대답을 듣고 싶으세요? 그냥 어른 말 들어요. 그냥. 어른 말. 네, 이게 어른 시어머니 말. 말을 들어야 된다.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어른 말 어린이집에 들으면. 보내지 말고 그 시어머니가 키우도록 해줘야 된다. 사실 시어머니가 보시기에는 아직 3살 아닙니까? 저 너무 어리고 어린이집에 보내기에는 딱하게 이렇게 보였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2살, 3살 때 이렇게 그 엄마 품에서 자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참 힘들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냥 어른 말 들어요. 힘드시면 저기 매트리스 깔아드려요? 아니 오늘 주제가 이게 뭐 자, 김영 작가님 어때요? 지금 저 유현상 씨는 어른 말 들어라. 시어머니가 내가 키워줄 테니까 네. 어린이집에 보내지 말아라 이러는데 저는 육아에 대해서는 일단은 항상 엄마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사례 같은 며느리 같으면 설령 그럴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이 시어머니 말씀하시는 이 뭐라고 할까 말 뻔세라 할까 이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아기 못 맡길 것 같아요. 며느리를 집에서 노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육아가 별것도 아닌 거라고 치부하는 이런 식의 말씀은 저분도 나랑 같은 일을 겪어보셨을 텐데 왜 말씀을 저렇게 하실까 정말 많이 상처받을 것 같아요. 이 며느리. 9982 청취자께서 아까 상황 들으시고 키워주시는 게 아니라 잠깐 봐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잠깐 봐주시는 거야. 쉽죠. 예. 절도반지 청취자는 맞벌이가 아니면 3살이면 엄마가 보는 게 맞다. 그렇죠. 예. 엄마가 보는 게 맞다.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사연이 맞벌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연에서. 아니죠. 네. 전업주부라고 있는데. 네네. 근데 저 진영 씨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네. 네가 하는 게 뭐 있어? 집에서 노는 거 말고. 요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 왜요? 맞아요. 네. 왜? 맞아요. 왜 놀아? 왜? 여기는 왜 놀아요? 이게 정말 저는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잘못된 인식인데 가사노동하는 사람을 논다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거 정말 문제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 시부모님이나 저희 엄마도 전업주부셨어요. 제가 그분들 인생을 폄하할 수 있나요? 저는 그분들 보살핌을 받고 오늘날까지 컸고 지금 제가 아이를 양육하는 방식은 다 그렇게 제가 그분들 보살핌을 받은 기억을 더듬어서 하는 모든 과정들인데 왜 본인들이 살아온 인생 그 자체를 저는 폄하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지금 생각하는데. 김진영 작가도 전업주부세요?
뭐 저는, 작가를 하시지만 이제 간간히 제가 경제 활동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전업주부죠. 네, 그러니까 전업주부라고 해서 노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이거 경제적으로 환산해도 가사노동하는 가사도우미랑 아이 봐주는 그 육아 돌보미는 따로 고용해야 돼요. 같이 해주는 분이 없고 해주시면 돈도 더 지불해야 돼요. 이거 경제적으로 환산하면 사실 저는 저희 남편보다 더 많은 경제 가치를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지금 다른 것보다도 이 내용이 있잖아요. 사실 집에서 노는 거 말고 뭐 있어? 이렇게 이제 시부모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혹시 나한테 문제가 있나? 혹시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른이 보는 게 사실 정확합니다. 물론 뭐 좀 쉬고 싶고 뭐 어린이집에 보내고 그다음 뭐 짬나는 시간에 빨래도 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사실 이것저것 없는 것 같지만 주부들이 하는 게 많은 건 알아요. 맞죠. 하지만 지금 이 내용에서는 이거 좀 좀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른이 어른 말 들어요 그냥. 아 선생님 오늘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니 이게 가사 노동을 하는 선생님 한번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며느리가 가사 노동을 하신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평생 노셨잖아요.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계속 저보고 도와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가능이나 한가요? 시어머니의 인생을 그런 식으로 평가절하하는 게? 저는 이건 절대 가능하지 않고 굉장히 무례한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른들이 어린 며느리한테 이런 말을 던지는 건 너무 쉽게 벌어지고 이런 일에 대해서 며느리가 어떤 서운함이나 분노의 감정 표현조차도 못하게 하는 건 이거는 며느리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인식에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럼 진영 씨는 지금 그 예쁜 아이를 네. 몇 살까지 같이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어린이집 보낸 건 3살이고 이제 어린이집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계속 생기면서 제가 5살 때 뺐어요. 그리고 데리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그래 내가 데리고 있을게. 참. 하지만 저는 그 집에서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서도 시어머니한테 제가 도와달라고 말씀 안 드린 게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주러 이렇게 오가면서 아이만 봐주지 않으시죠. 대부분의 시부모님이 이제 집안 살림이나 아이가 양육되는 상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적인 지적을 하세요. 며느리한테. 네, 그 며느리들은 아이가 누구 손에 가는 것 자체가 내가 좀 쉬었으면 좋겠다. 몸도 마음도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어딘가에 맡기는 건데 네. 시부모님 방문하는 순간 다시 스트레스가 쌓이고 다시 화가 나고 이러면 사실 그건 쉬는 게 아니에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알겠어요. 거기까지 좀 듣고요. 토론. 05 청취자분들 의견 많이 올라와주고 계십니다. 0585님. 육아에서 3살은 너무 어려요. 5살 정도 되고 그때 보내는 것이 맞아요. 5살까지는 엄마가 좀 데리고 있다가 그리고 나서 어린이집 같은 데 보내야 된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고 또 반대 의견으로 고운 왕비 7600님께서는 3살은 어린이집을 다니고 싶어 해요. 시어머니는 할머니지 엄마가 아닙니다. 자식의 주체는 부모여야 합니다. 김진영 작가 지금 고은 왕비님 의견하고 네, 비슷하신 그렇죠. 거죠? 예. 6332님 김진영 작가 말을 듣고 보니 우리 며느리는 A급입니다. A급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상황? 아마 며느리가 기꺼이 아기도 맡기고 그냥 시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이러시나 얼마나 봐요. 훌륭한 시어머니가 며느리야. 시키는 대로 한다. 네. 아니 그러니까 김진영 작가도 좀 A급 며느리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어요? 아, 저는 태생이 B 같아요. 저는 친정집에서도 새는 바가지였거든요. 친정집에서도 새는 바가지였다고. 네. 그러니까 시댁에 가서도 새는 네, 바가지다. 어쩔 수 없더라고요. 9562님 오늘은 김진영 작가님 편이 되네요. 사회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머님 말씀을 말본세라고 표현하는 건 조금 좀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진달래 청취자께서는 우리 조카는 20개월부터 어린이집 다니는데요. 20개월이면 몇 살이죠? 3살을 어떻게 되나요? 3살 맞아요? 3살 가까이 다니는데 아이인 조카도 그렇고 엄마인 동생도 서로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엄마나 할머니가 돌보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엄마들 힘들어요. 더더군다나 할머니들 체력이 떨어져서 3살 아이 못 봐요.
그러니까 진달래 청취자께서는 그러네. 이 아기 엄마도 힘들지만 그 아기를 봐주는 할머니들, 시어머니들이나 친정어머니들이 체력이 떨어져서 힘들다. 유현상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진달래님 저 문자에 대해서? 네, 저분 그 가족은 체력이 약한 모양입니다. 아 근데 선생님 저도 제가 30살에 아이를 낳는데 제가 아이 한 달 돌보고 딱 든 생각이 와 나 이거 절대 우리 엄마한테 맡기면 안 되겠다. 제가 그 생각했어요. 제가 30살에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딸만 4 키우셨어요. 우리 엄마한테 내가 다시 한번 이거 절대 맡기면 안 되겠다. 저 이 생각했거든요. 넷째 중에 몇째셨나요? 저는 둘째예요. 둘째. 네. 그 김지영 작가는 육아를 뭐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한테는 의존 안 하고 어떻게 네, 했어요? 저는 제 손으로 다 했어요. 그때 당시에 뭐 친정 쪽이나 시댁 쪽에서 내가 키워줄게 아까 소개해드린 사실 상황처럼 양가에서 다 제한이 있었어요. 엄마도 이제 너 공부하던 거 마저 하면 어때? 애기 봐줄 테니까 이랬는데 저는 제가 아이가 어릴 때 엄마와 아이가 유대를 쌓고 엄마가 아이를 어떤 식으로 다뤄야 하는지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남편한테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도 내가 경제생활 안 하고 나는 아이 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거 봐요. 지금 저 진영 씨 저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보내자면 자기가 키우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네. 그 얘기할 이거 저는 아니 지금 25분인데 유연상 타임 벌써 와요? 아니 아까 어른 말 들으라며요. 김지영 작가 보고 어른이 키워준다고 그러면 고맙다고. 너무 빨리 왔어요. 너무 빨리 왔어요? 유연상 타임이. 아니 오늘 진영 씨가 웬일로 좀 불쌍해 보여가지고. 또 청취자분들 문자요. 김명희 청취자. 당연히 어른 말 들어야 할 이유는 없지만 시어머님의 말투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듯하네요. 집에서 가사 노동하신다 해도 아기가 어린 탓에 엄마의 손길로 키우는 게 나을 듯합니다. 김명희 청취자는 김진영 작가 의견하고 같은 것 같고요. 2106님. 목금토일 제가 봐주고 있는데요. 예쁘기는 한데 정말 힘들어요. 도피하려고 귀촌 준비 중입니다. 그러니까 친정어머니인지 시어머니인지 모르겠는데 목금토일. 그러니까 월화수 빼고는 일주일에 나흘을 주말까지 껴가지고 아기를 봐주는데 너무 힘드시다. 이게 어른이 정말 하실 일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아니 뭐가 나는 아니 아기 자기 사랑 자기가 낳은 아이를 키우는데 뭐가 힘들다 그러는지 난 진짜 참. 그러면 우리 저 어르신들 있잖아요. 우리 저 부모님도 그렇고 우리도 오남일녀인데 그럼 어떻게 키웠어요? 근데 선생님 그때 너무 사랑하는 일도 그게 나한테 너무 가까이 있고 내가 이걸 어느 정도 의무로 하기 시작하면 아기가 너무 귀여울 땐 방긋방긋 웃지만 아기가 응가도 해요. 그럼 그거 치워주면 냄새도 맡고 손에 묻고 그러면 머리는 막 산발돼 있고 옷에도 똥 묻고 그러면 엄마는 그런 일이 매일매일 끊임없이 반복되고 절대 퇴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엄마들을 지치게 하는 거죠. 저는 이게 엄마들이 3살부터 적당하다 5살부터 적당하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보육 시스템을 빨리 보강해야 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보다도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지만 아이들이 무슨 응가 애가 그게 얼마나 저 향이 좋은데. 오늘 뜨겁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뭐 아기를 사랑하는 것까지는 다 누구나 있는데 그런 사랑하는 아기를 양육하다 보면 조금 전에 김지영 작가처럼 너무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다 힘들죠. 안 힘든 게 살아가면서 뭐가 있습니까? 근데 자기가 자기 몸으로 자기가 난 아이를 그래도 애가 저기 보니까 저 문자 보니까 5살 정도부터 이제 뭐 어린이집 보냈으면 좋겠. 그때까지라도 자기 품으로 이렇게 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는 건 아니지만 엄마도 너무 인간이 왜 놀라 그래? 왜? 너무나 유한한지라 항상 그 충전이 돼 있을 수는 없고 정말 잠깐이라도 아이와 떨어지는 시간이 엄마가 다시 그 감정을 정리하면 아이와 더 잘 지낼 수 있는 방편이 된다고 봐요. 저는 엄마가 불행하고 스트레스 받은 상태에서는 사실은 아이는 철저하게 약자예요. 엄마의 화풀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엄마도 인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열기가 너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 주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신이 돌봐주겠다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말라는 시어머니가 계십니다. 이럴 때 아이를 어머니께 맡겨?
아니야 나도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거야. 자 오늘 여러분들 생각 듣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샵 0951 FM 앱으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사연의 만남 들으시고요.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이가 달라졌어요. 오늘 주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시어머니께서 내가 돌봐줄 테니까 애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말고 이러라. 내가 키워줄게. 아니다. 나도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된다.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소통해보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지금 사연 계속 올려주고 계십니다. 자, 울산 아지매님 3살 아가도 하루 종일 엄마랑만 놀면 심심해합니다. 어린이집에 가서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전문 교육을 받은 선생님하고 일정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직장 다니는 며느리를 위해 어린 손녀를 13개월 돌봐준 시어머니의 경험입니다. 아가가 심심해합니다. 그러니까 울산 아주매님은 이제 시어머니 그죠? 네. 아기한테 이제 할머니가 되시는데, 그러니까 아이를 13개월 동안 키워보니까 할머니 입장에서 할머니가 키우는 것보다는 3살짜리라도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사회성도 키우고 네, 교육에도 저도 좋다. 요즘 아이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요즘 아이들이 형제도 많이 없고 뭐 사촌을 만나거나 이럴 기회도 적고 주변에 아이들 친구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단체 생활하는 경험을 하는 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태진 청취자께서도 5살 때 보육기관에 가면 아이가 눈치 보기 시작합니다. 기죽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네요. 작가님. 근데 집에서 자기 비유만 맞추면서 지내본 아이들은 정작 학교 가기 시작해서 이제 단체 생활을 하면 적응 못해요. 예. 저희 아이가 지금 비슷한 그래요?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아이 외아들이고 이제 집에서 엄마 아빠가 자기한테 잘 맞춰주다가 지금 이제 학교 가서 단체 생활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로 둘 다 모르시는 분이네요. 어떤 점에서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아기가 김지영 작가가 몇 살? 8살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네. 이제 혼자 크는 아이다 보니까 집안의 환경에서 누가 자기를 불편하게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네. 엄마 아빠는 말로 잘 이렇게 대화하면은 그렇게 되는데 학교에서 이제 누군가는 늘 자기를 불편하게 하고 그런 환경을 아이가 힘들어 하더라고요. 막 너무 시끄럽고 학교는 애들이 늘 나를 못 살게 굴고 그래서 학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중요하구나. 어릴 때부터 남과 어울리는 방법을 가르치는 그러면은 게. 초등학교 입학 전에 유치원 같은데 안 보냈어요? 네, 유치원에서도 힘들어했는데 이제 유치원에서는 공부하려고 앉아 있는 시간보다 놀거나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데 아무래도 앉아서 좀 그 묶여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걸 잘 해소를 못하는 것 그러니까 같더라고요. 지금 김지영 작가는 아이가 어렸을 때 안 그랬지만 3살 때부터 어린이집에 보낼 걸 약간의 후회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거보다는 꼭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아니어도 좀 나와 다른 사람과 이렇게 맞추고 내가 그 공동의 룰을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환경에 아이들을 노출시키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근데 그렇게 안 해가지고 애가 그렇게 힘들게 그러니까 만들었어요?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는 보육 시스템이 많이 개선돼요. 지금 엄마들이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도 어린이집을 신뢰하지는 못해요. 늘 노심초사하면서 보내죠. 네. 자, 청취자 문자 아주 폭발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열기가 뜨거운데 청취자분들도요. 태진 청취자. 아까 했던 거죠. 0707님. 3살 나이가 어린 건 맞습니다. 꼭 어린이집을 가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엄마의 입장입니다. 사회로 복귀를 희망하는 여성이라면 아이가 3살 정도 됐을 때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경력 단절이 너무 길어지면 복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살 아이를 하루 종일 맡기는 것도 아닌데 시어머니가 매일 봐주실 것도 아니면서 본인 뜻대로 육아에 참견하시는 건 아들 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삼가 주셨으면 어떨까 싶네요. 예. 3살 아이가 만약에 뭐 말귀를 잘 알아듣고 그다음에 뭐 자기 표현을 할 줄 알면은 뭐 이렇게 보내는 것도 괜찮다고 좀 이거 또 제가 또 힘들어 가고 있네요 지금 이렇게. 아까부터 이런 상태에 맞어요. 저 잠깐 뒤에도 쉬었어요. 이야. 저는 이분 말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있는 게 육아를 하다가 일손이 딸리고 힘에 부쳤을 때는 먼저 남편이 도와야 돼요. 그거 당연하듯이 시부모님이 들어오시면 사실 남자들은 계속 육아에 손을 놓게 되고 이게 당장 아내가 서운한 것보다 아이와 남편의 간극이 점점점 너무 멀어지고
저는 그게 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친정엄마나 시어머니보다도 남편이 네, 먼저 이 육아에 남편이 먼저 적극적으로 돕고 나서야 된다. 참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아니 근데 생각해요. 진영 씨는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거를 여기서 다 푸는 것 같아. 보니까 별로 안 좋게 살아온 것 같아. 아 선생님 저 누워 계세요 빨리. 진짜. 아니 김정 작가도 혼자 키웠다잖아요. 뭐 남편한테 뭐 시어머니한테 내가 키웠는데 뭐 늦었다 뭐 애가 적응을 못한다. 그 뭘 원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육아가 그래요 선생님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런 건 잘못했다고. 옳은 이렇게 길을 근데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옳진 않으세요. 4639님 딸 셋을 키웠습니다. 일을 안 하신다면 그 시기에는 엄마가 보는 게 여러 면으로 좋습니다. 옛날 어머님들은 어떻게 우리들을 키우셨을까요? 나만의 시간은 조금 후에 가지셔도 될 듯. 김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이게 저희 세대 여자들한테 숙제인 것 같아요. 엄마들이 아이를 키운 방식으로 우리가 키우지 않는 것. 뭐냐 하면 저희 부모님 세대 육아는 사실 희생이었어요. 엄마들이 자식을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하고 희생하고 감당하고 감수하는 게 너무 당연한 방식으로 아이를 키웠고 이게 다 큰 자식들한테는 엄마에 대한 죄의식으로 남았고 엄마는 비록 그러지 않고 싶더라도 뭔가를 보상받고 싶어하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이건 부조리한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저는 부모가 이 다음에 자식한테 키워준 대가를 바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건 부모의 의무였기 때문에. 그러면 엄마가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희생하고 아이를 키워야 된다는 강요는 누구도 하면 안 돼요. 이야 진짜 멋있다. 똑 부러진 말씀하시네. 아 진짜 멋있다. 야, 진짜 아니 오늘은 유현상 씨 유현상 타임이 아니라 이거 완전히 이제 김지영 작가 논리에 확 빠져드셨네. 박수식이 뭐 아니요. 그러세요? 예. 아니 맞는 얘기를 하니까. 예. 뭐 틀린. 알겠어요. 예. 예. 자, 4097 청취자. 아기 나이 3살이면 부모 사랑이 한참 필요할 시기입니다. 정서적으로라도 맞벌이라면 이해하겠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저도 맞벌이 하면서 2 아이 키우고 있거든요. 5살 정도에 보내시는 게 좋아요. 예. 6792님은 그거 아세요? 맞벌이 아니어도 나라에서 어린이집 원비 어느 정도 지원해 줍니다. 아이 보내고 커피숍에서 노는 젊은 엄마들 너무 많아요. 네. 저는 이게 왜 안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이 커피숍에서 보내고 노는 젊은 엄마들. 네, 집에서 무슨 천자만 외우려고 아기 보내지 않잖아요. 엄마들이. 당연히 잠깐만요. 좀 쉬고 놀려고 하는 건데. 김지영 작가 얘기 듣기 전에 유현상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커피숍에서 노는 젊은 엄마들 아이 너무 많대요. 맡겼으면은 집에 가서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집 청소도 하고 또 이런 모습이 좀 좋지 않아요? 많은 커피숍은 무조건 커피숍. 아이에 아니, 대한 그럼 안쓰러움이나 아이를 봐야지. 아니 왜 모든 걸 이렇게- 감수하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이유는 내가 좀 쉬고 싶어서 보내는 건데 그게 쉬는 거예요, 그게? 그 시간에 빨래하고 누워 있어요, 집안일 그냥 하면은 누워 있으면 되지. 쉬는 거지. 이거 커피숍에서 아니 왜 아니, 그냥 기왕 싣고 커피 마시면 안 돼? 어디서 막 술 마시고 술주정을 하는 저 것도 그런 아니고. 모습을 보니까 시어머니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어머님들이 되셔야 되는 거 저는 아닌가 지금 합니다. 저희 사회는 삶의 질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그렇죠. 시대라고 삶의 질이나. 생각하거든요. 엄마들이 육아를 하면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조차도 비난받는다면 저는 진짜 다시 태어나면 진짜 애 안 낳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애 키우는 사람 취급받으면서 신영 씨 살게 되면 커피 한 잔이 아니잖아요. 2잔인가요? 그럼 매일 그렇잖아 매일. 네, 뭐 매일. 저는 매일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쉬는 시간을 진짜 좀 어떻게 아까 보낼지는 저 쉬는 사람 몫이라고 생각해요. 박수 제가 보낸 거 취소합니다. 네. 4846님. 아이는 엄마가 알아서 하게 냅두고요. 시어머니는 가끔 맛있는 반찬이나 해다 주시면 좋을 듯해요. 며느라가가 행복해야 아들이 편하답니다. 저도 시어머니인데요. 유현상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뭐 맛있는 뭐 반찬 그러니까 아기를 위해서 육아는 아니면은- 며느리한테 맡겨놔라. 근데 시어머니가 이제 가끔 이제 오십니다. 자 오셔서 맛있는 반찬 우리 저 며느리 맛있게 먹어야지. 우리 며느리 고생하는데 또 갔는데 커피숍에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없어, 집에. 완전히 그러면 커피숍에서 같이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어머니, 그럼 전화해서 애기 어머니 이런 거 그러면- 힘든데 뭐 어머니 어떻게 키우셨어요? 이러면서 같이 얘기해 볼 수도 있잖아요. 아니 저 고생한다고 네. 참 애쓴다고 우리
정말 뭐 손녀 손자를 위해서 네. 정말 그러면은 가서 편하게 쉬게끔 가서 어머님이 좀 좀 드리고 그다음에 맛있는 반찬 음식도 해오고 하는데 근데 매일 커피숍에서 수다나 떨고 있는 거야. 그거 어른 말 들어요? 그러면 애기 재우고 소주 한 잔씩 마시는 거요. 그건 괜찮아요? 자, 야, 이거. 자, 2274 청취자. 모든 동물은 엄마 밑에서 모든 행동을 따라하고 배워간다지요. 부모가 없다면 청소년 시절 방황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어린이집 보내는 것보다 엄마가 키워야 된다 이런 사실 의견이신 그러면 거죠? 우리 사회는 모든 워킹맘들을 비난해야죠. 그래요? 아이 놓고 일하러 어디 돈이 더 중요해? 애가 중요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될 건데 저는 이게 일방적으로 엄마 몫이 된 것 자체도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솔피 513 청취자는 작가님 구구절절 맞는 말씀인데요. 요즘 엄마들한테 모성애와 육아를 강요하면서도 맞벌이 하지 않으면 아이 키우기 힘들고 정말 딜레마입니다. 맞아요. 이건 정말 이 경제적인 압박이 네. 참 그 젊은 부부들은 정말 딜레마일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맞벌이도 해야지 가정 경제를 생각한다면. 네. 근데 또 육아도 문제고 힘들고. 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아까 어린이집 보내고 카페 간다는 사연에 추가 의견을 한 청취자 윷놀이 충착가에서 보내주셨는데요. 커피숍 가는 것도 한때입니다. 크크 좀 하다 보면 의미 없다는 걸 깨닫고 올바른 길로 가게 됩니다. 올바른 길. 동의할 수 없네요. 올바른. 저는 커피숍에서 뭐 수다를 떠는 방식이든 어디 가서 에어로빅을 하든 자기가 풀 수 있는 방식으로 최대한 풀고 아이를 만났을 때는 행복한 엄마를 만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전에 보면 아침들 드시고 오전 시간에 이제 애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내고 네. 동네 아파트 단지 같은데 뭐 커피숍에 네. 애기 엄마들 모여 있는 네. 장면을 떠올렸을 때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김지영 작가는 그 같은 엄마들끼리 커피숍에 앉아서 뭐 수다 떠는 게 아니고 아이들 육아 방법 이런 것도 서로 교환하고 네, 그렇죠.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집에 돌아오면 아이하고도 행복한 시간을 웃는 가지고 육아 얼굴로 방법이요? 아이와 같이 있는 게 지금 왜 이렇게 좋게 얘기하세요? 육아 방법이라니. 아니 육아 방법이면 그럴 시간이 있으면 자기가 사랑하는 아이를 안고 있어야지. 아니 아이를 커피집에 갈 시간이 있으면 집에서 애를 키워야 된다. 당연하죠. 어린이집에 보내지 한다면 말고. 모르지만 뭐 일을 한다면 모르지만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무슨 애가 올바르게 크길 바라고 따뜻한 아이, 그러니까 예쁜 아이, 응? 사회에 필요한 아이가 되게 바라는 그럼 일하는 엄마들은 지금 아이를 망치고 있는 거네. 안아주지도 못하고 아니 저 돌봐주지도 못하고. 일을 하면은 그때는 할 수 없죠. 그 전문 교육 선생님한테 맡기고 정말 일을 해야 그 되고. 전문 교육 똑같이 가사 노동하는 주부들도 맡고 있는 건데요. 커피숍에서 그 어머니들 이렇게 모여서 하시는 말씀들 봐요. 전부 다 남편 욕이지. 선생님 남자들도 가끔씩 일 끝나면 술도 마시러 가고 어쩔 땐 골프도 치고 당구도 치고 그러면서 직장에서 쌓였던 스트레스 탁 해소하고 집에 가면 웃는 거 여보 나왔어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서 저 남편이나 시어머니 앞에서는 내가 아이를 안고 아이를 이렇게 잘 키우고 뭐 이런 그건 아니야. 네. 아니야.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잘하고 기회가 계시는 있을까요, 거예요. 아니에요. 잘하고 이거 계십니다. 해보신 분 이거 읽어주세요. 지금 문자가 지금 1000통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열기가 뜨거운데요. 계속 소개해드릴게요. 로저 페더러님, 작가님 희생이요? 당연히 자식한테 희생한다는 것은 해야 하는데 너무 이기적이네요. 왜 결혼은 둘째치고 그렇게 생각했다면 자녀 입장으로서 많이 섭섭해요. 자녀가 어떻게 생각할지. 김희정 작가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결혼을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혹은 시어머니를 속상하지 않기 위해서 결혼하는 여자는 없어요. 모든 여자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결혼을 합니다. 저는 뭐 애기 안 키우려면 결혼하지 말았어야지, 시어머니 말 듣기 싫으면 결혼하지 말았어야지, 이런 말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현상 씨? 저는 뭐 딴 생각해가지고 제가 뭐 할 말이 없네요. 이현상 타임이 완전히 왔어요. 이런 기진맥진하고 말은 계셔. 출연료가 안 되나, 어머님들 그 커피숍에서 이렇게 그 모습을 자꾸 지금 연상이 돼서
그 생각하느냐고 저분들이 어떤 아까 그 커피숍 그 생각에 예. 저 처음 시작할 때는 어른 말 들어요 이렇게 뭐 시작 혹시 커피숍 다방이라고 하시더니. 생각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근데 진짜 좀 자 종로 김 박사님께서는 아들이 13개월일 때부터 혼자 키운 아빠입니다. 13개월 때부터 혼자 키웠대요. 아빠인데 해보면 알아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직장도 못 다니고 돌봐줄 사람도 없고 이제는 많이 커서 한숨 돌립니다. 진짜 이건 해봐야 아는 것 같아요. 저희 시어머니가 저희 아이 키울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 시동생 아이를 봐주고 계세요. 근데 지금 와서 야 이거 너무 힘들다. 힘들어 진짜 죽겠다. 너 어떻게 이거 도움도 안 받고 혼자 있니? 이 말씀을 지금은 하시거든요. 네. 물론 힘들고 네, 이게 그런 건 겪어봐야 알죠. 아는 것 같고 네. 네. 저는 좀 아이 키우는 엄마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배려가 진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 그것도 저는 이제 쉬고 싶을 때 쉬고 싶고 이럴 때는 진짜 좀 쉬면 되는데 커피숍은 안 돼요? 무슨 지금 뭐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코너 이제 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뚜렷한 뭐 우리가 대책 회복에는 실패했지만 관계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우리 사이가 달라졌어요는 계속하겠습니다. 유현상 씨, 김지영 작가 오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